네, 대공개 시사 1번지 똑똑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손금주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의 상황단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코너 제목이 1번지 똑똑입니다. 똑똑한 네 분 패널 모시고 토크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때 똑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할 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똑똑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시고요. 혹시 오늘 여기 오실 때 지하철이나 버스 뭐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지금 우리 최진 원장께서 혹시 역 앞에 이렇게 막 이제 유세차도 있고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요, 제비 앞에 이제 사거리 보면 프랭카드가 나부낀 걸 보고 오늘부터 시작하구나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소리도 들리고 뭐 하다 보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구나 느낄 텐데, 장성철 교수, 공식 선거운동하고 그전 선거운동하고 가장 큰 차이면 뭐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선거운동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랜카드 걸 수 있고요, 유세차 할 수 있고요, 선거운동원들이 여러 가지 팸플렛 들고 이제 인사할 수 있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원들이 후보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다르고요. 또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겠지만 여러 후보들이 일면에다가 본인의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시네요, 진짜. 근데 22일이면은요, 장성철 교수 이제 오랫동안 선거 쭉 보셨으니까 긴 거라고 봐야 돼요, 짧은 거라고 봐야 돼요?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후보들은 매 시간은 짧게 느껴지겠지만은 그 22일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압박, 그리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상당히 힘들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저희들도 상당히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길 것 같아요, 저는. 22일 길 것 같다고 그러는데, 최진 원장 지난번에 어떤 패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분이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대선, 그러니까 이제 공식 선거운동 가기 전부터 진이 다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길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거를 한 발 건너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면 특히 이 중도층들은요, 막상 프랭카드가 걸리고 차들이 다지고 확성기가 요란해야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20일은요 훌쩍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은 절대로 긴 기간은 아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아직도 중도층이 상당수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선 후보들 일정 보기 전에 최진 원장 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은 거의 뭐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제 갈수록 지지층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결집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대선 유권자 가운데 중도층이 포션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1년 전부터 이번 대선 구도는 334 구도다라고 334.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442 구도 있습니까? 보수가 3, 진보가 3, 그래서 3대 3이었고 이번 선거는 이제 중도가 가장 많은 4다. 말하자면 40%라고 보는 거죠. 중도가 더 많다. 전에는 중도가 20%였기 때문에 그 20% 항상 진보와 손을 잡고 진보가 항상 연전연승을 거뒀지만,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은 특히 조국 사태 넘어오면서 중도가 확 늘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 현재 중도가 40%라고 한다면 그 정도 절반 정도는 이제 윤석열이나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고, 나머지 40%의 절반 20% 정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100으로 한다면 한 20% 정도 중도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뭐 여론조사 이렇게 보니까 뭐 14, 15% 정도가 아직도 모른다, 후보 지지할 후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프로테즘이 엄청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14, 5%면은 중도 40%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윤석열로 가는 표도 있고 안철수 쪽으로 가 있는 표도 있습니다. 네. 네, 거기는 실제로는 중도라고 하지만은 좀 모호한 중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조사는 14, 5%지만 중도 전체로 한다면 20%를 훌쩍 넘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 후보들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죠. 송금주 단장은 상황실의 상황단장을 맡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상황단장이면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니까 예. 이 전체적으로 선거 전반적인 들여다보고. 그 본부 간의 그 좀 서로 같이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전략 세우는 부분, 또 홍보하는 부분들을 다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을 쫙 깨고 계시겠군요. 뭐 일정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예. 관리를 하지만 뭐 중요한 일정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죠. 예. 제가 보기에는요 상황단장이면 선거 캠프에서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실장, 상황단장은요 예. 정말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청와대도 국정상황실장 중요한 그렇죠. 자리잖아요. 모든 정보가 모이고요. 음. 그걸 위에도 보고도 하고 판단도 내려줘야 되고 최고의 지금 실세분이 오셨다. 교수님, 친하게 지냅시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부산에서부터 예.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대구, 대전,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입니다. 오늘 하루에. 네, 경부선 오. 일정인데요. 그 위기에 강한 능력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저희 그 캠페인의 그 캐치플레이거든요. 예. 근데 그 현재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아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산에서 구축하고 올라오는 예.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그 하루 만에 올라오면서 경부선에 대한 그런 좀 강인한 의지를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나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공식 선거 운동의 첫 출발지를 어디로 잡느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네. 부산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0시에 이제 그 부산이라는 것이 부산이 그 우리 그 수출의 전진기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산 항구에서 처음 그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0시에. 그리고 지금 이제 부전역에서 부산의 부전역에서 유세를 하고 이제 대구로 이제 이동을 하실 텐데 이제 뭐 부산의 정서에서 저희가 약세인 부분도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부산에서 시작한 겁니다.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도 부각하고 네. 노무현 정신도 네. 좀 새기게 하고 네. 그런 의미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보시면은 민주당에게 호남이 이 정신적인 아성이라고 한다면 예. 부산 경남은 정치적 아성이 아닐까. 문재인, 예. 노무현 대통령 두 명을 배출했기 예. 때문에 단순히 여론조사나 어떤 지지 기반 정도가 아니라 부산이 흔들리면 민주당 나가 전체 지지층의 정신적인 그런 응집력, 예. 결속력이 예.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세게 이번에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럼 최 전 원장 오늘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면서 서울까지 오면서 하는 메시지 가운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노 친문을 향한 그런 메시지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지층만 모아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인 예, 40% 이상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 보죠. 윤석열 후보는 거꾸로 가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가는 코스였는데 윤희석 특보 혹시 이재명 후보 일정을 알고 이렇게 서로 바꿔서 한 거는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의외죠. 부산에서 먼저 출발해서 역으로 오시는 이재명 후보 일정이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뭐 일단 선거운동 시작이니까 서울 현충원에서 참배 먼저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경건한 마음으로 신고 먼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서울이니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징적 의미도 광화문. 담아서 예. 청계광장,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했다. 그리고 경부선 라인을 따라 내려가는데 예. 단순히 경부선 라인이라고 저희가 얘기 안 하고 아하 유세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게 아하. 뭐냐?
경부선 잘 보시면 표지판에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서 쭉 가서 통일된다고 가정하면 평양 거쳐 신의주 가서 중국 건너 러시아, 벨라루스 외곽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앞글자 따서 아하 유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아, 그럼 예. 부산에서 출발해야지. 서울에서 지금 부산 내려가는 게 어떻게 아야? 그 얘기는 처음 했잖아요. 제 잠깐 예. 네. 똑똑하시면 됩니다. 아, 똑똑. 저희가 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선거운동 출발 전에 명동에서 정치적인 예,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당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국회 협조를 얻어서. 그리고 이제 국민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또 4년 중임제 개헌을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그 통합정부로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복보다는 통합의 프레임으로 후보가 선언을 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정치 그 여의도의 그런 기득권 양당 정치를 허무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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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게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메시지의 주요한 요지는 두 가지였어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나서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예. 기득권 내려놓으려면요. 약속부터 지키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열흘 전에 송영길 대표께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제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명 불발됐어요. 이런 사소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민주당이 어떻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과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경기도지사 때 그러한 통합적인 그런 경기도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선대위에서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영입하든지 아니면 그런 기구를 두든지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예. 사소한 약속부터 지키지 않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없는 이재명 후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반론을 똑똑 안 해도 제기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갑작스럽게 정치적 선언을 한 건 아닙니다. 그 4년 중임제도 이전에 발표를 했었고 또 위성정당 금지하고 그 당시 그 패스트트랙을 해서 다당제 기틀을 만들었지만 그 양당 구도에서 위성정당으로 본질이 흐려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메시지도 계속 던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서울 명동에서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주당의 구도하고 이재명 후보의 하고는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를 안 하고 지금 대통령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오랜 여러 가지 좀 기득권이라든가 좀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본인이 해소해 나가겠다.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인 잠깐만요. 것입니다. 지금 약간 핀트가 좀 벗어난 것 네, 같은데 네. 지금 장성철 교수가 지적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할 거면 기존에 했던 약속을 먼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믿을 것 아니냐라면서 네, 네. 왜 윤희숙 의원 제명 같은 것도 제대로 누구죠? 윤미향 의원 제명 같은 것도 한다고 그래놓고 민주당이 약속을 안 지키냐 이 말이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민주당에서 그런 약속들이 그러니까 지킬 겁니다. 하지만 그 신속하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과 그 민주당 자체를 이재명 후보가 그 장악하고 뭐 이런 관계까지는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존의 왜 제명이 민주당과 안 됐죠? 윤미향 예.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아니 그건 이재명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고요. 아니, 물론 뭐 그렇죠. 네. 근데 네. 이번에 보면 지금 이제 저는 장성철 교수의 지적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만하다고 보는 게요. 지난번에 제명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지금 586 용태도 상당히 좀 기세 좋게 나갔는데 그 뒤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이번에 나온 공약집에 그 유명했던 탈모 공약도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야기할 때는 확 끄는데 그 뒤로 나온 것들을 보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탈모 부분도 저희가 그 공약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고 그걸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합니다. 탈모 공약에 대해서도. 그리고 윤미향 제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설 전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586 용태론과 함께.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과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선언과는 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준 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막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논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을 바꾸겠다. 이건 엄청난 중요한 선언을 했거든요. 과거 같으면요 신문 방송 전부 도배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로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은 점이 좀 아쉬운데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이 내가 집권하면 분명히 할 수 있겠다라는 강력한 미래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헌은 권력을 잡은 집권 초의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상당 부분 내려놓고 아주 파격적인 이 통합 정치를 할 때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 미래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과거에 대해서 신뢰를 상당히 좀 못 얻었던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부분을 사실 어떻게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 과거에 대한 신뢰 부분은 윤석열 마이크 쪽으로 그렇게 그렇게까지 크게 뭐 큰 소리 칠 사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다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인데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이 장면에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릴 게 4년 중임 개헌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좋습니다. 4년 중임까지도 얘기를 얘기를 했나요? 하셨어요. 네, 예, 4년 중임 개헌을 얘기했다면 이거예요. 그러면 4년 중임해서 간다면 임기를 국회의원 선거하고 아마 맞추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혀요. 예. 왜냐하면 24년에 개헌 안 하고 가면 그 임기 끝나니까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임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2년만 하고 개헌해서 뭐 물러나겠다는 건지 예.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얘기하셨어요. 진정성이 되는 얘기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내 임기를 단축하겠다. 필요하면. 근데 이제 얘기가. 지금 윤희석 특보 말씀은 그거 같아요.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하죠. 그렇죠. 필요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초에 사실 그 개헌 관련된 내용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제가 인터뷰할 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였거든요. 상당히 큰 내용이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그걸 바로 확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키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다시 그거를 꺼내 들었는데 그전에는 이재명 후보 정확한 워딩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하는 거 뭐 그게 대수겠습니까? 였어요. 그러니까 1년을 생각한 건데 지금 이제 윤희석 특보 말씀은 총선과 임기를 이렇게 맞춰 갖고 가려면 1년 갖고는 안 되고 2년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과연 2년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몇 년을 생각하는 건지 근데 얼른 우리가 뉘앙스로 듣기에는 2년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그 신뢰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하시고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자꾸 말이 바뀌어지는 모습 그리고 자그마한 공약도 지금 지키지 않는 모습에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결국에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안도 결국에는 본인이 대통령 되면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한마디 드려야 예. 되는데 우리 장 교수님께서 저희 공약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큰 공약들이 있고 네. 소확행 공약이 있습니다. 예. 그 탈모는 소확행 공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건 공약집하고는 따로 있는 네, 겁니까? 지금 공약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큰 공약들을 아. 모아서 가 편집본이 마련돼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소확행 공약들을 추가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부록 같은 네. 거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이 바뀐다 이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탈모 공약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네.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정책과 공약에 관련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 그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 선명하게 진보적 의제만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네. 진보 정당을 함께 이루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국민들에게 필요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공약도 그렇고 정치적인 어젠다들도 세팅이 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최준 원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해오셨으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 뭘 보고 찍겠느냐라고 할 때 공약을 보고 찍겠다는 응답이 꽤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네. 공약을 보고 찍는 정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과거 고인주의 정부 시절에는 공약이 상당히 먹혔습니다. 그 거대한 국가 그랜드 플랜이지 않습니까? 뭐 747이라든지 뭐 줄푸세도 있고 예. 뭐 4대강 뭐 이런 것들이 혹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은 건 사실인데 점점 그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면 영향력이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어요. 저게 공약이 지켜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 또 하나 지켜지더라도 내 개인적인 삶에 크게 보탬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기 때문에 소확행 공약에 대한 관심도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소확행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작은 공약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나, 믿음이 있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신뢰성 여부를 지금 두 분이 자꾸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네. 민주당이나 이재명 캠프는 확실하게 남은 기한이라도 신뢰성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신뢰성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 오늘 상행선 하행선 타는데 혹시 중간에서 만나기도 할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이제 내일 광주 전주로 가요. 예. 예, 서울로 안 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원주까지 갑니다. 청주 거쳐서 예, 이렇게 X자로 가는 거죠. X자로. 그리고 또 모레는 수도권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마 만나실 일이 대전에서 안 만나요? 대전에서 서울 지금 오늘 오늘 일정이 그럴 수는 있겠네. 예. 한 지역에서 두 후보가 이렇게 같이 유세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도 그림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예. 시간적으로는 되게 이제 경부선 상행선 하행선 타고 가다 보면은 대전역쯤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중간 지점이니까. 유행가도 너는 상행선 선 나는 하행선. 말인데 갈 오늘 길이 그렇게 달랐다. 됐어요. 예, 갈 길이 달랐다. 네.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첫날인데. 예.